수요일 이 시간은 박원필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뵙는데 오늘도 저희 1000명을 조금 넘겨볼 수 있도록 화이팅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제는 또 이제 취임식 직후에 아침에 방송을 해서 뭐 그때 나왔던 뉴스들을 조금 짚어봤는데 네네. 오전 중에 이제 여러 가지 또 소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네. 뭐 앞서서 헤드라인에서도 봤더니 관세 이야기 일단 있었고요. 요거 때문인지 시장이 강세로 갔다가 바로 네. 또 하락으로 전환을 했어요. 지금 행정명도도 좀 80개인가 70개가 예, 쏟아내고 예. 있는데 네. 뭐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체크해볼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어제 이제 그 관세를 이렇게 부과할 보편적 관세에 대한 준비는 안 됐다. 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안도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환율도 좀 하라고 그랬었는데 또 이제 백악관에서 직접 기자들하고 이제 문답하는 과정에서 2월 1일에 이제 중국, 캐나다, 멕시코 콕 찍어가지고 여기는 25%뭐 이렇게 이제 관세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도 어제 올라가다 이제 쭉 밀렸죠. 이제 그런 부분이 어제 반영이 됐었는데 어쨌든 오늘 아침에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올라오다가 좀 막판에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달러 인덱스도 좀 하락하고요. 원화도 1,435원으로 또 이제 미국 국채 금리도 4.57%좀 하락하는 모습이고 일단은 원유 생산을 늘리고 또 LNG 이런 쪽에 이제 생산을 해서 세계에 수출하겠다. 근데 미국은 원래 그 세계 최대의 원유 생산국이고 네. 이미 총 12% 정도를 이제 수출하면서 하루에 한 400만 배럴 이상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막대한 그 이제 셰일 오일의 생산자인 미국이 해외에다 이제 수출하겠다 그러니까 유가가 이제 연속 좀 하락세를 보이면서 이런 부분도 아마도 이제 헤드라인 물가를 좀 안정시킬 수 있는 기폭제는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또 암호화폐나 이런 쪽도 보니까 아까 이제 태스크포스 이야기도 나오고요. 네.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암호화폐와 관련된 친화적인 인물들을 주요한 위치에다가 이렇게 이제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지금 보면 이제 폴 애킨스라든가 또 이제 마크 우에다 이런 분들을 이제 임명하면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유발을 해서 재차 이제 급반등하는 비트코인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테크주가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좀 느껴집니다. 네. 왜냐하면 이 암호화폐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 테크에 의한 어떤 결정판이라고 볼 수도 있죠. 최근에 이제 양자컴에 의해서 해킹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은 또 그거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다.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암호화폐가 그런 걸 막아낼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시장은 여러 가지 그 중요한 이제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간밤에 이제 제가 좀 주목해서 본 부분은 이제 트럼프가 이 스타게이트 네. 여기 이제 AI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오라클의 이제 이 지금 또 오픈 AI의 또 소프트뱅크 이제 뭐 손정희 회장 포함해서 이 스타게이트의 이제 초기 자본을 빅테크로부터 1,000억 달러를 마련해서 또 앞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4년 동안 5천억 불을 확대해 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참여한다 그러는데 이제 이런 그 대단한 이 지금 스타게이트 이제 민간 합작 프로젝트를 발표한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웅대한 무슨 예전에 보면 이제 그 뭐죠? 대단한 그 지구를 구하는 네. 미국의 이제 슈퍼스타들의 이제 모습을 마치 여기다 집합시켜 놓은 듯한 이런 웅대한 저기를 뭐 꿈꾸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테크에 대한 그러니까 원래는 그 트럼프 본인은 이제 전통 에너지라든가 전통 미국의 어떤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쪽에 공화당이 이제 기반을 두고 있고 그쪽을 이제 많이 옹호하고 또 육성하는 쪽 이야기를 계속 해오고 있고 그러나 AI에 대해서도 이제 그 굉장히 빈틈이 없는 모습이다라는 걸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이번에 느낀 거는 이제 지금 막 그 ISM 제조 지수가 지난 11월, 작년 11월, 12월에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신규 주문 지수,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 재고 순환 지수라고 해서 이제 신규 주문에서 재고를 뺀 이 지수 자체가 50을 향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그 우리나라 수출에도 상당히 반영이 돼서 12월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6.6%로 나름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네. ISM 제조 지수와 연동해서 보면 이제 우리나라 수출 사이클이 살아나는 모습이 자주 목격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세가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조금 이따 업종별로 관세의 여파를 한번 분석을 쭉 해보겠지만은
이 지금 보면 이제 가장 그 관세 영향을 안 받으면서도 이런 어떤 ISM 제조주의 사이클의 상승에 따라서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쪽이 이제 반도체라든가 물론 뭐 조선이나 기계 같은 자본주도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자동차 쪽은 아무래도 이제 관세 영향을 가장 크게 받겠고요. 가전이나 이런 쪽은 멕시코가 이제 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25% 관세 이제 이런 강력한 옥죄기에 지금 막혀 있기 때문에 조금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뭐 아이폰 같은 경우도 중국의 이제 폭스콘이 이제 그 중국 내 장저우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미국으로 들여올 때는 또 관세 압박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최근에는 아이폰이 중국 내 판매에서 점유율이 3위권까지 밀려 내려가면서 애플의 주가가 좀 상당히 난항을 좀 겪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이제 지금 스타게이트라든가 ISM 제조지수라든가 이런 훈풍을 타고 반도체라든가 빅테크의 흐름이 상당히 좀 강화되는 모습을 네. 간밤에 좀 보여주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AI와 관련된 규제를 내놨던 바이든 막판에 진짜 뒤끝 장렬하는 부분도 있었다 생각되는데 네. 이거를 또 삭제를 딱 했어요. 그렇죠. 바이든 행정부를 폐기하면서 그에 따라서 어제부터 우리나라도 이제 하이닉스라든가 또 한미반도체, 리노공업이나 ISC 이런 오픈엣지 이런 이제 관련 반도체가 올랐고요. 지금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해서 규제를 가하긴 하겠지만 워낙 그동안에 첨단 규제를 많이 하면서 중국에 있는 반도체 공장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그동안에 많이 규제를 당해본 그동안에 이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첨단 규제 때문에 그쪽에 새로운 첨단 장비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레거시 공정을 제외한 첨단 반도체 공정은 전부 다 이제 국내에다가 캐파를 증설하는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제 그런 점에서는 뭐 규제에 대한 큰 압박 우려는 일단은 좀 안도하고 있다. 특히나 네.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이제 상무부 장관이 그 이야기를 했죠. 일단 칩스법에 대한 규제는 일단은 이제 그 지원금이죠. 지원금은 이미 확정된 부분인데 혹시 또 안 주면 어떡하나 그런 이야기인데 일단은 유지하겠다. 지원을 유지하고 대신 이제 수정 보완하겠다 이러면서 조금 이제 안도하는 모습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우리나라의 이제 수출과 연관돼서 트럼프의 이제 행정부의 그 초기 취임 후에 반응으로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잠시 후에 또 관세 관련해서 업종별로 짚어주신다고 했으니까 네. 차근차근 확인을 해보겠고요. 일단 반도체 조금 살펴주셨는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스타게이트 관련해서 오라클도 강했고 네, 바이든의 맞습니다. 그 AI 칩 규제 철폐 요거 때문인지 엔비디아도 강했고 반도체주들이 조금 올라와주는 움직이었습니다. 뭐 네, 우리 시장도 맞습니다. 그 대만 지진 소식 때문인지 조금 뭐 냉정하긴 하지만 이제 반사 이익 기대감에 TSMC 관련해서 뭐 하이닉스도 조금 움직임이 나왔는데 네. 뭐 요즘엔 다시 또 반도체를 보자는 분위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는 사실 그래도 조금 나눠서 봐야겠죠. 뭐 HBM이나 주문형 반도체나 예. 유리기판이나 그 안에서 조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반도체도. 제가 이제 그 반도체 어제 지수를 좀 짚어가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다시 한번 이제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 반도체 지수는 그 이제 이렇게 하향해서 HTS를 한번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저항 구간이 여기가 5,324포인트예요. 그동안에 계속 이 자리가 좀 막혀왔습니다. 반도체가. 네. 이렇게 보면 이제 이걸 삼각형으로 한번 잡아볼 수 있는데 이 삼각형, 이 축의 높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마지막 그 3분의 2 반등 구간이 돌파가 되게 되면 고점을 돌파하러 가는 경향이 높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약 이 정도 돌파했다고 고점을 돌파하겠느냐 그러겠지만 이게 이제 반전율에 놀라운 그 어떤 관성과 이제 탄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축의 높이만큼 위쪽으로 이제 분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축의 높이가 대략 한 1,600포인트인데 지금 5,300에서 돌파를 했으니까 대략 7,000.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7,000 가는지 안 가는지. 네. 자, 그럼 7,000을 누가 끌고 갈 거냐를 고민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기존에 범용 칩을 생산하는 이제 GPU 생산업체 엔비디아 있죠. 또 거기에 AMD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ASIC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빅테크들과의 협업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이제 브로드컴이라든가 또 마블 테크놀로지라든가 AI 칩 이런 기업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엔비디아는 뭐 주가가 간밤에 $140를 회복한 부분이 일단 이제 중요한 것 같고요. 여기서 보면 이제 아직은 저항권에 있는 이 $150가 돌파가 될 건가? 일단 발열 문제가 제기가 됐잖아요. 네. 블랙웰에. 그래서
블랙웰이 발열 문제가 제기가 된 것과 동시에 우리나라가 바로 수혜가 날라온 게 최태원 회장이 이제 유리기판 팔고 왔다. 네. 이 유리기판이 발열 문제의 해결책으로 일단은 이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액침 냉각이다 뭐다 이런 쪽도 있지만은 이 발열 문제에 있어서 거의 50% 이상의 이제 문제를 좀 해소할 수 있는 기판으로서의 어떤 활용 가능성과 함께 이미 또 이제 그 테크 업체인 브로드컴이 이거를 이제 사용할 가능성을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보면 이제 뭐 앱솔릭스가 미국에 이제 상용 임박한 상황이고 해서 이 지금 유리기판이 아마 대면적과 열에 강하고 또 이런 이제 다양한 효용성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제 엔비디아의 블랙웰의 이 어떤 발열 문제가 오히려 악재가 아니라 우리나라 생태계는 좀 호재가 됐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어쨌든 게임 체인저이고 우리나라가 시작한 거니까 이 부분에서는 아주 중요한 어떤 어드밴티지를 잡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인데요. 그동안에 이제 GPU 쪽이었다면 이제 이런 HBM 쪽으로 이제 화두가 좀 돌아오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114달러 72센트 이게 지금 반전율 구간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반전율을 공부하시면 진짜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시게 됩니다. 네. 사실은 뭐 지지 라인이야 구축해 볼 수 있지만 저항이 어딘지는 쉽게 알아내기 어려우신데 지지와 저항을 명확한 가격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근거해서 나오는 것인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 부채살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 부채살이라는 건 이런 이제 추세적인 저항이 3개 이상을 돌파를 해주면은 다시 한번 뻗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추세 3개 정도의 저항을 그어봤는데 이 지금 돌파의 가능성이 114달러 72센트가 마이크론이 통과가 되면 네. 이건 한번 분출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최근에 그 이제 싱가포르 공장 10조 원짜리 공장도 이제 착공을 해서 HBM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데 물론 뭐 어드밴티지는 당연히 이제 하이닉스가 잡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ASIC 쪽과 그다음에 그 이제 HBM 쪽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기 GPU 쪽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범용과 그다음에 ASIC라는 건 이제 맞춤형 주문형 반도체로서 어떤 이제 빅테크들의 특화된 어떤 자기들의 기능을 조금 더 강조하는 이런 특화된 설계의 이제 인공지능 칩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옆에 HBM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네. 중요하죠. 그래서 HBM과 함께 ASIC가 확장되면은 GPU 쪽으로 이제 이렇게 특화되어 있는 엔비디아. 그러나 이번에 엔비디아도 우리도 ASIC 주문형 반도체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쪽도 경쟁에 가열될 조짐인데 결국은 파운드리의 강자 대만 반도체가 그런 어떤 파운드리의 수요를 다 이제 받아낼 가능성이 높고 삼성전자도 이제 그 틈에 비집고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고 이번에 이제 인텔도 좀 파운드리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인수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만은 어쨌든 모든 테크들의 이제 어떤 앞으로의 야망은 AI와 그에 관련된 이제 특별한 칩들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형성된 인프라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가 네. 여기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할 거냐 HBM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또 유리기판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먼저 그 어드밴티지를 잡는 네. 것이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잡으면 그 방향으로 고객들이 쫙 이제 줄을 그렇죠. 서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앱솔릭스가 1억 달러 두 번의 이제 보조금을 확정을 지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상당히 인정받은 부분이고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유리기판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갖고 좀 봐야 되는데 그에 함께 이제 SK 하이닉스가 지금 이제 2025 칩넷 서밋에 이제 참여한다. 이 칩넷이라든가 이제 CXL이라든가 LPDDR과 같은 이런 새로운 이제 메모리의 첨단 기술들 이 부분들에서도 하이닉스가 우리가 삼성전자한테 밀리지 않고 주도권을 잡고 나가겠다. 이거를 이제 또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특히 GPU와 함께 이제 이것에다가 칩넷 구조를 이제 이렇게 같이 믹스해서 이 칩넷이라는 건 이제 단일 칩 구조가 아니고 이 CPU와 함께 GPU 등 다른 종류의 이제 다양한 기능의 칩을 하나의 레고 블록처럼 연결한 상당히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복잡한 구도 같지만 굉장히 고난도 기술을 이제 요구하는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기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CXL과 칩넷과 LPDDR과 관련된 기업들 어제는 이제 그와 관련해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올랐는데요. 네. 오픈 엣지는 이제 그런 쪽에 설계 기술에 있어서 상당히 특화된 기업이거든요.
또 이번에 또 보니까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러한 관련 쪽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엣지와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기업들을 이와 관련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이제는 뭐 HBM이 조금 대세겠죠. 그래도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유리기판이라든지 큰 틀에서 반도체를 계속 주목해야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채팅창에서도 지금 여러분이 함께해주고 계신데 늘 좋은 아침 방송 감사하다고 준비 정말 잘해주신다고 대표님께 감사 인사 전해주시는 분들도 많고요. 고맙습니다. 저 항상 아침부터 와주시는 라인님, 뭐 금사윤님, 필님 오늘도 많이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좀 짚어봤고 어쨌든 이제 시장에서는 뭐 트럼프 관련해서 수혜주와 피해주와 이렇게 조금 흐름이 극명하게 나뉘는 느낌은 맞는 것 같습니다. 어제 뭐 대표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쪽은 약했고 뭐 조선이나 방산 이쪽은 좋았는데 에너지 정책 관련해서도 저희가 조금 여러 가지로 살펴봐야겠죠.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그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봤을 때 이 트럼프의 취임과 최근에 나온 행정명령, 그다음에 업종별 어떤 영향을 줄까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친환경 정책을 일제히 다 철회하는 저기로 해서 이제 우리나라 2차 전지가 상당히 가파른 하락이었는데 그냥 간단하게 대응 팁으로 드린다 그러면 하락을 하고 있으면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올라가고 있으면은 굳이 미리 팔 필요는 없다. 네. 요즘에 이제 추세는 추세에게 물어라. 그래서 너무 일찍 서둘러서 낙폭과대로 들어가지 말고 그다음에 좀 많이 올랐다 해서 너무 현기증 느껴서 미리 팔지는 말자 이런 게 이제 하나의 팁이 되겠고요. 이번에 행정명령에서는 중요한 게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가 친환경의 메카 같은 지역인데 여기에서 이제 내연 기관차 판매를 이제 2035년에 완전히 폐지하겠다, 못하게 하겠다 그랬는데 이 조치를 철회 폐지를 시키는 거를 행정명령에 포함을 했어요. 이와 같이 캘리포니아처럼 친환경에 상당히 매진하는 메인주 등 12개 주가 또 있는데 이걸 폐지하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친환경 쪽에서. 그리고 전기차를 다른 기술보다 우대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강매하는 거는 이 시장을 왜곡한다 해서 이것도 이제 반대하는 쪽이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충전 인프라 50억 달러의 이 미집행 자금을 동결해 버리겠다. 이게 이제 충전 인프라 확대를 막겠다라는 의지도 표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환경 쪽 이런 영향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역시 이제 에너지 쪽으로 이번에 LNG와 관련해서 특수선의 수요가 늘어날 거다. 이제 어제 그래서 현대미포가 많이 올랐는데요. 이 국가 비상사태, 석유 시추, 뭐 가스 또 이런 쪽의 수출과 관련해서 오히려 이제 행정명령을 발동하면 다 알고 있는 뉴스니까 셀온으로 한번 매도가 나오지 않을까 그랬는데 오히려 치고 올랐어요. 그러니까 현대미포는 미리 조정받고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MR 탱커라든가 이런 쪽에 세계 이제 점유율 1위고 전략 상선의 이제 수혜가 기대가 된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현대중공업이 이제 프랑스 해운사인 CMA, CGM과 4조 원대 컨테이너 12척을 이제 건조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좋은 뉴스가 계속 나오니까 조정받을 틈이 없다. 그래서 이제 기자재까지도 뭐 어제 보면 뭐 성광밴드, 태광, 뭐 기타 KSP와 좀 이따 쭉 밑에 이제 관련주가 나오는데요. 어디 있나요? 여기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인화전공, 하이로코리아, KSP, 할라이메스 쭉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여기서 이 중에서 저는 엔진주는 조금 이성적으로 천천히 올랐던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 엔진 최근에 이제 블락딜 물량이 나왔습니다만 HD 현대 마린 엔진이나 현대 HD 현대 마린 솔루션 이런 기업들 STX 엔진 관련주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역시 이제 그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아이폰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역시 중국에서 이제 수입을 하는데 관세 문제가 중국에 대한 관세를 때리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미국의 소비자의 부담이 된다. 이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점유율이 좀 떨어진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LG전자, 삼성전자가 멕시코 세탁기나 이런 냉장고에 이제 비중이 조금 있다라는 점에서 부담을 좀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역시 이제 보면 이제 로봇 관련해서는 어제 그 불법 이민 국가 비상사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면서 노동력의 감소 우려 또 일론 머스크가 이제 효율성 부서 수장으로 임명되면서 이런저런 부분이 이제 로봇이 아무래도 효율적이죠. 그다음에 이제 노동력이 또 이민에 의해서 차단될 수 로봇주가 또 어제 강세였어요. 그래서 로보티즈가 제가 지난 이제 주에 말씀을 드렸죠. 로봇을 보시려면은 이제 로봇은 그냥 다가오는 대세입니다. 아주 먼 미래라고 생각했는데 AI가 빠르게 다가오니까 두뇌가 빨라지는 거죠. 두뇌 역할하는 AI가 빨라진과 함께 이제 로봇도 굉장히 상용화가 빨라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래서 이제 액추에이터를 보시라 액추에이터.
몸의 내구성과 이제 핵심적인 그 기능들을 장착한 액추에이터로는 이제 로보티즈가 있고 SBB 테크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SPG라든가 또 뭐 이제 쭉 있습니다. 근데 하이젠의 RM 이런 기업도 있고 지난주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으니까 지난주에 했던 이 녹화 영상 한번 보시면 좋을 것 네. 같고요. 어쨌든 어제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에 또 로보티즈와 함께 또 이제 그 로보스타라든가 이런 이제 LG 그룹의 어떤 연관성이 있는 로봇들도 올랐고 어제 유진 로봇이 이제 시간에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앞으로도 계속 우상향의 흐름에 가능성을 높여주는 요소다 보여지고요. 또 이제 이 트럼프의 어떤 에너지와 이제 화학 이런 쪽과 연관해서 금호석유가 이제 2028년까지 합성 고무의 슈퍼 사이클이 예상된다 해서 금호석유가 강세를 보이면서 뭐 대한유화라든가 세아제약 또 이런 이제 경기 민감 사이클을 타는 업종도 반등을 좀 나타냈는데 좀 영향력은 조금 파급력은 크지는 않다. 네. 아직은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이 트럼프가 이제 강력하게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로 하여금 미국에 의존하지 말고 이 방위비 5%로 상향해야 된다. 그래서 간밤에 로키드 마틴이나 로스그루먼 같은 이제 방산주가 일제히 다 급등을 했어요. 그래 잠깐 보시면 이제 간밤에 급등한 게 바로 이 지금 로키드 마틴 지금 많이 올랐죠. 네. 3.26%. 그러니까 바닥을 찍은 모습이에요. 오. 노스루크루만 급등을 했습니다. 레이션 테크놀로지도 뭐 신고가입니다. 아주 네. 순식간에. 그래서 이런 이제 그 흐름들을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유사한 흐름을 또 한번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우주 항공 쪽도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LIG 넥스원이라든가 현대로템 이런 기업들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자료 준비한 내용을 보시면 나토가 이제 5%로 예산을 좀 올려야 된다고 했을 때 지금 예산은 지금 2%도 채 안 되거든요. 그나마 그리스가 좀 높은 편인데 네. 얼마나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 뭐 미국이 하라는 대로 따르지는 않겠지만은 네. 고려를 해야 될 요소다. 그래서 이제 미국장에서 이와 관련해서 좀 반응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앞으로 중국이나 캐나다, 멕시코와 이제 무역 협정을 다 재검토해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직접 거론은 안 됐지만 이제 한미 FTA에 무역 협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대상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우려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관세 관련해서 뭐 또 트럼프 입과 관련해서 네. 저희 업종들을 전반적으로 조금 싹 훑어봤습니다. 지금 뭐 우주 상공도 나오고 방산도 나오고 움직임은 나오고 결국에는 지금 트럼프로 시작해서 트럼프로 끝나는 어떤 시장의 네, 모습인데 맞습니다. 예. 수혜 업종들이 그동안 좀 올라가기도 했지만 뭐 여기서 더 갈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봐야 할지 아니면 조금 차익 실현이 나온 다음에 들어가는 게 나을지 뭐 네. 이번 주나 트럼프 관련해서 대응 전략 같은 거 조금 있을까요?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이제 뭐 이렇게 더 나오겠죠. 네. 2월 1일에 이제 그 캐나다하고 이제 멕시코와 중국 포함해서 당장 필요한 관세는 이제 좀 하겠다.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이제 아마 협상을 좀 하면서 할 것 같아요. 네. 이제 지금 아직 딱 거론을 쉽게 안 하고 있는 게 우크라이나 이제 종전 문제인데 이것도 한번 그러네요. 언급을 네. 할 겁니다. 이제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아까 방위비와 이런 걸 짚어드린 거고요. 그것은 이제 결국은 유럽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네. 미국의 방위비 절감과 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경기 사이클을 회복시키는데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거기다가 아까 AI와 관련된 이제 상당히 웅대한 계획도 갖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 사이클에 가장 그 먼저 올라올 수 있는 게 저는 IT 특히 AI를 뒷받침하는 반도체 네. 밸류체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조선이라 이제 LNG 이쪽은 워낙 지금 미국이라는 거대한 에너지 생산국이 수출 시장으로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생산과 또 수출에 관련된 많은 전후방 산업군들의 관심이 없을 수가 없고 거기에 이제 중요한 공급자인 한국을 여기 절대 우리가 이제 미리 뛰어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다시 올라온 현대미포라든가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어제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배가 이제 가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보안 시스템 네. 보안이나 또 운항 시스템 이런 쪽에 핵심적인 관여가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을 좀 보시면서 삼성중공업은 이제 MRO 쪽은 연관이 안 돼 있지만은 LNG 쪽으로는 많이 연관이 돼 있는 데다가 최근에 이제 중국의 위슨 이제 조선소가
이렇게 미국의 규제를 받았어요. 그는 이제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 위스는 결국은 이렇게 이제 해상에서 뭐 이제 원유 시추라든가 LNG 시추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는 거대한 이제 좀 이런 조선을 이제 삼성중공업 하나 그 오션과 경합하는 기업인데 이제 규제를 받음에 따라서 삼성중공업이 좀 수혜가 예상된다 이 분석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 이쪽은 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엔비디아 향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AI와 이제 거대한 계획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 두 개의 회사가 이제 핵심적인 밸류체인에 들어 있고 리노공업이나 ISC는 이제 이런 인공지능과 관련된 소켓 관련한 이제 검사 장비 쪽이고요. 아까 방사는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원전도 간밤에 컨스텔레이션 에너지가 좀 강했더라고요. 네.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나 BHI, 그다음에 일진전기 같은 경우도 이제 초고압 변압기 쪽으로, 그다음에 이 SOS롭은 어제 이제 현대차도 자율주행 쪽에 이제 좀 박차를 가한다는 뉴스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 하이젠 IRM과 SPG, SBB텍, 그 뉴로메카 등 이제 로봇 관련주로서 특히 이제 액추에이터 쪽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심 종목까지 대응 전략 쭉 살펴봤고요. 수요일 아침 박원필 파트너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제가 장중 공개 방송 오니까 하니까 많이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장중 공개 방송까지 여러분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아침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